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동양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로서 사주 명리학, 주역, 매와 역수 등등이 있는데요. 이들 모두가 모양과 숫자와 의리, 뜻에 관한 학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예측 도구로서 상수리에 관한 학문이라는 말씀을 올렸는데요. 이 대표적인 게 이 상에 충실한 게, 모양의 모습에 충실한 게 소광절 선생의 소광절을 소자라고 그러죠. 매화역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 모친이 많이 편찮으시다고 연락을 받아서 저희 모친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이 매와 역수 점을 쳐봤습니다. 오늘이 개묘년 3월 14일 18시예요. 그런데 개묘년은 이 묘고요. 묘는 자축인묘 네 번째 있고요. 3월 14일은 음력으로 2월 23일입니다. 18시는 유시고요. 그래서 주역의 상계를 뽑으려면 연월일을 합해요. 묘가 개묘년이니까 4고요. 음력으로는 2월이고요. 음력 오늘이 23일이에요. 다 합치면은 4, 2, 23을 더하면 29예요. 29인데 주역에 8개가 있으니까 이 8로 나누면은 38, 24에서 나머지가 5가 돼요. 5는 일건천, 이택택, 삼리와 사진내, 오순풍이 돼요. 그래서 상계가 손계가 됐습니다. 손계가요. 이 학계는 연월일 시까지를 합쳐놓은 거예요. 시가 유시니까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 유 10번째 있어요. 그래서 29에다가 연원, 일 합친 게 29였죠. 29에다가 10을 더하니까 39예요. 또 39 역시 8개 중에 어떤 괴에 해당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나누기 8을 해주면은 8, 4, 32, 그러니까 나머지가 7이 나와서 7간산이 돼요. 그래서 합계가 간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계는 손계가 되고요. 이거는 어, 바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풍산점이에요. 그래서 이 점차 나아간다, 좋아진다는 종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동요는 연호를 일시 다 합친 거에 이 6개 중에서 어떤 효가 동원지를 알기 위해서 나누기 6을 해주니까 나머지가 3이 나왔어요. 그래서 3요가 동요가 돼요. 그러면 매와 역수에서 동요가 있는 깨가 용이 되고요. 동요가 없는 상깨가 치가 돼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 손깨가 돼서 목에 해당해요. 목인데 이 외부적인 용이 토가 돼 있어요. 간깨는 토거든요. 오행상. 그래서 목국토 하느라고 힘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상황이에요. 어머니가. 예, 그런데 점차 어떻게 될지를 이제 이게 나아진다는 개념인데 지금 현재 어머니가 많이 힘들고 아플 것이다. 그럼 그 과정을 보려면은 호께를 보는데요. 호께는 맨 상께 제외해놓고 여기서부터 보는 겁니다. 밑으로 이렇게 세 개를 하면은 이것이 리께가 돼요. 리께가 이렇게 돼서 이걸 외호께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화가 되죠. 내호께는 이 초유를 제외한 이렇게 2, 3, 4효가 되니까 이거는 감께가 됐어요. 그래서 감께는 수가 되고 리께는 화가 되니까 어머니가 목인데 이게 화를 생해야 되니까 기운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외부적으로는 빠져나가고 내부적으로는 이게 내옥계니까요. 수생목을 받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도움을 받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운이 많이 빠지고 현재 상태는 목곡도 헌홀하고 토를 극헌하라고 어머니 힘이 굉장히 소진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 프로세스는
기운이 설기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생을 받기도 하고 그 결과가 토가 나왔어요. 그래서 역시 이건 직계인데요. 이게 풍산점에서 이게 동요가 변하면은 풍지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 관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행으로 따지면은 이게 토가 되니까 목국토하느라고 어머니가 힘이 많이 소진해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목으로서 토를 극하니까 이게 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이 왔으면은 금극목 해가지고 어머니 체가 크게 상할 수가 있으나 이렇게 토가 왔기 때문에 지금은 기운이 빠졌겠으나 이 직계에서도 토가 왔기 때문에 목극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아프시지만 점차 점차 좋아질 것이다 라고 점괘가 나왔어요. 예, 예, 경황은 어떤지 아마 이대로 지금 되고 있다는 전화 연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매와 역수는 이렇게 다 숫자와 이 모양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소강절 선생은 쥐역 경문을 일체 건드리지를 않고요. 이 괴의 모습으로만 미래를 예측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목극토노라고 어머니가 힘이 많이 붙이실 것이다. 그러나 점차 그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호전될 기미는 보인다. 는 것이죠. 그래서 매와 역수는 이렇게 상과 수 위주로 돼 있다. 예, 사주는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인데요. 경금일간, 경금일간이면 변화, 혁신, 이 검찰, 경찰의 아주 이 숙살직이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씨의 이 상관으로 의사로 무게 합을 해가지고 이 무토가 인성이에요. 금을 생해주는 인성이라는 것은 도장인자입니다.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결재권이 있다 소리죠. 결재권, 권력은 또 높은 단상, 또 인성이니까 문서 등등을 의미를 해요. 그것을 윤석열 씨의 능력으로 무게합으로 획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무토 천간을 보면은 나머지 것들은 다 음인데 홀로 양이에요. 그래서 무토가 아주 존귀하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 각 글자마다 뜻하는 모양이 있습니다. 취하는 상이 있어요. 그거를 물상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경금은 숙살직이기 때문에 검찰, 경찰, 또 변화, 혁신에 유리하고요. 무토가 있는 사람들은 높은 단상, 큰 산이기 때문에 강사라든지 선생이라든지 남들보다 좀 높이 있는 유명인이라든지 그런 거에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글자마다 하나하나마다 그 모양을 보고서 사주를 통변하는 해석하는 방법이 이 상법 위주의 그 사주를 해석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22년 그때 작년 대운이 갑 5화의 대운이었어요. 그리고 이민년이었고요. 그런데 이건 자월에 태어나서 이 개수가 자의 본기인 개수가 이렇게 투간이 됐어요. 그래서 상관격이에요. 전형적인 금수 상관격입니다. 금수 상관격은 기쁘다, 견관, 관을 보는 것이 기쁘다. 그래서 대운에 아주 관을 봤어요. 그리고 세운도 인호 삼합중 반합으로 아주 강력하게 간운이 왔죠. 그래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그 이치, 뜻 위주로 하는 것이 사주를 해석하는데 이걸 이법이라고 그래요. 이론이죠, 이론. 사주를 대부분 선생님들이 사주를 해석할 때 각 글자에 글자가 함유하고 있는 그 이 모양과 이 이치, 이론 위주로 이와 상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생님들은 상을 더 많이 가미하고
어떤 선생님은 이치를 더 중요시 여기고, 이거는 각자 다 다릅니다. 선생님들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사주를 저는 이 방법도 혼용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사주를 주역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바꾸는 방법은 개수는 숫자 2를 부여하고요. 아, 경금은 3을 부여하고요. 무토는 2를 부여하고 경금은 3을 부여하고 자수는 1, 6, 또 1, 6, 50, 50 이렇게 부여를 해가지고 이 평생 그 선천운, 후천운계의 주역계를 뽑고 또 대운계를 뽑고 요 세 운계를 뽑은 것이 윤 대통령의 작년 주역계예요. 작년 주역계. 보니까 이건 화천대유죠. 이 화는 태양을 의미해요. 천은 이 건계로 굉장히 씩씩하고 강건하죠. 하늘 위에 태양이 딱 떠 있어서 삼라만상을 다 비춰주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크게 갖는 괴예요. 이게 화천대유괴죠. 그 중에 작년에 6효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 위주로 이 태양은 문명하다, 많이 안다, 밝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이건 건강하다, 씩씩하다, 탕탕하다, 강건하다, 이런 괴마다 건개는 동물로는 말을 의미하고 니께는 동물로는 꿩을 의미해요. 화려하죠. 예쁘죠. 예, 각각의 그 상이 있습니다. 요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역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을 상수역이라고 해요. 요 상과 수를 합쳐서 상수역. 대표적으로 소강절 선생의 이렇게 어프로치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 대육계에 이렇게 괴사를 붙였습니다. 괴명과 이거는 주문왕이 붙였다고 그러고요. 효사를 붙인 경우는 주문공이 붙었다고 그래요. 이 글자 위주로 해석하는 것을 의리역이라고 그래요. 이 의리역이죠. 요거는 사서상경과 대응되는 개념이에요. 거의 버금가는 개념이죠. 아, 아, 대학, 맹자, 논어, 중용 이런 것과 거의 유사한 같은 개념으로 파악을 하는 사람이 북송 때 정의천입니다. 정제라고 그러죠. 이천 역전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프로치 하는 것을 의리역이라고 해요. 여기 의리역이죠. 소강절 선생처럼 요 자체로만 이런 글자 하나도 필요 없이 아까 매와 역수처럼 요 모양으로만 보는 것이 상수역이에요. 상수역. 이렇게 이 사주도 이법과 이론과 이 글자가 함유하고 있는 그 모양, 또 글자와 글자들 간의 관계, 이것도 상으로 보죠. 이렇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 상과 리를 다 컨버전스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고 있어요. 융합, 복합해서 보죠. 그러나 상을 더 중요시하는 이 가중치는 다 달라요. 어떤 선생님들은 이의 정의천 주역처럼 이를 강조하는 이를 7, 80% 보는 선생님이 있고 어떤 선생님들은 상을 더 한 55%, 60%까지 보는 선생님도 있고 이건 각자 다릅니다. 주역도 이 상수역과 의리역이 있는데 이 의리역과 상수역을 조합한 것이 이 의리역과 상수역을 조합한 것이 주자입니다. 예, 주자는 이 정의천 선생의 의리역을 거의 수용을 했고요. 상수역, 이게 소강절, 그걸 받아들여서 양자를 조합시켰습니다. 사주도 똑같죠. 상수와 이 상과 의를 함께 융합해서 보는데 융합하는 정도는 역시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 이 리를 한 52%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이거 48이 되겠죠. 거꾸로 상을 60% 하고 리를 40%로 하고 주역도 똑같습니다. 사람들마다 정확하게 5대5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양하고요. 이 역시 해석에 있어서 다양합니다. 또 사주에 있어서 이법에는 크게 이런 억구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유배곤이라는 육이라고 그러죠. 명나라의 명나라를 창건한 주원장의 책사에 있다고 그러죠. 그 적천수입니다. 적천수, 하늘의 골수, 하늘의 본질에 적중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오행 중에 뭐가, 이게 화가 본인이라고 하면, 여기 이 사주에서 경금이니까, 경금이 이게 약하다고 그러면은, 금이 약하니까 토생금을 해줬는데 또 다른 금으로 와서 금을 생조해 줍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만약에 금이 강하다 그러면은 이 식재관으로 이 금의 기운을 설계해 줘야 됩니다. 빼줘야 돼요. 또 극헌을하고 금의 기운이 소진되겠죠. 또 화로부터 극을 받으니까 역시 약해지죠. 강하면 억눌러주고 약하면은 부조해주고 그래서 억부론입니다. 예, 강자는 억누르고 약자는 부양해준다, 부조해준다, 도와준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화, 중용을 맞추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적천수래요. 적천수요. 그러니까 적천수, 또 적천수 천미, 천자가 밝힐 천자거든요. 적천수의 미세한 것까지 다 밝히겠다. 임철주 선생이 쓴 적천수 천미, 또 적천수 징의가 있어요. 설하고 선생이 쓴 대부분 이게 다 이런 쪽에 어프로치를 하는 방법입니다. 일간이 신강하면은 식재관이 용신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용신, 희신, 희용기구환이라고 그러죠. 용신, 팔자가 중화를 맞추는데 가장 중요한 글자, 일간이 써먹는 글자, 가장 중요시 여기에 사주가 잘 풀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글자가 용신이고요. 용신을 도와주니까 기쁘다 그래서 희신이라고 해요. 반면에 용신을 극하는 거는 아, 기신이라고 그러죠. 또 기신을 도와주는 것을 구신이라고 하고요. 한신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립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 개념은 그렇으나 한신이 꼭 엄격하게 중립으로만 작용할 수가 없어요. 사주의 구성, 이 사주의 종류가 51만 8,400개인데요. 아무리 한신이라고 해도 다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약하다, 일간이 신약하면 토나 금으로 생주해줘야죠. 예, 토는 인성이고요. 금은 비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 하는 것이 억구론이에요. 중화론, 기세론, 용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쪽에 머물러 있죠. 이쪽의 약점은 이 사주의 일간이 강한지 약한지 신강한지 신약한지 그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51만 8,400까지나 되는데 어떤 사주는 등령, 득지, 득세까지 했으면은 왕하다는 내지는 신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으나 대부분의 사주에서는 이 사주의 일간이 강한지 약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월지울주로 파악을 해가지고 격을 잡고 격에 따라서 용신을 잡아버리는 것이 격국론입니다. 심유천 선생의 그 자평진전이 아주 대표적인 거죠. 이 격이 원만하게 잘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상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선생님에 따라서는 이 상신을 용신이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러나 자평진전 원문에 충실하려면은 격국이 기겁, 월겁격이라든지 걸록격이라든지 양인격 이런 것이 아닌 이상 대부분 격국이 용신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비겁격, 걸록격, 월지 겁재격, 양인격, 이것은 격국 이꼬로 용신이 아닙니다. 예, 차차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 격이 아주 좋은 격인 식신격, 재격, 예, 재성격, 정관격, 인성격이면 좋은 거니까 아, 격이 만약에 화다, 좋은 거니까 목으로서 생해주든지 토로서 화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토가 화의 기운을 설계하는데 어떻게 토가 화를 지켜주느냐? 토가 수를 극함으로써 수가 화를 극하는 것을 예방해 주는 거예요. 이 토가.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수가 화를 수국화하지 못하도록 포가 수를 극해줘요. 이것이 수운용의 논리입니다. 살상거비는 즉 칠살격, 살격 내지는 편관격이라고 그러죠. 또 상관격, 또 겁제격, 또 양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니까 이것을 역용한다. 만약에 이게 화가 칠살이다. 그러면은 수국화로 극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극을 해주고 이 기운을 설기시켜 준다든지 그래서 양인 가살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런 개념과 맞물려 있는 개념입니다. 차차 이 모두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 억구적 관점과 격국적 관점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요즘 맹파 이론이라고 중국에서 들어와서 이론이 있는데요. 이 이론에서는 이 월지울주로 월지의 비중, 가중치를 여기 격국론이나 억구론처럼 크게 두지를 않습니다. 또 용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를 않아요. 주로 주공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음양론이라고 했는데요. 이 주역의 이치에도 상당히 근접한 이론들이 많습니다. 제가 전에부터 주역의 이론을 제가 사서상경을 읽은 지가 한 40년 가까이 되는데요. 이 주역도 읽은 지가 오래돼요. 주역의 이론을 저는 오래전서부터 사주 해석에도 적용시킨 바가 있습니다. 아까 이 무토 같은 경우가 유일한 양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귀하고 가치가 있거든요. 이게 주역의 관점에서도 똑같습니다. 마치 이 오유가 유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존귀해요. 이게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나 선덕 여왕이나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이 오유를 차지한 거죠. 예. 이런 이론을 이게 다 이론법입니다. 이론법. 크게 이 명리 이론은 이게 이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요. 물론 이 안에 조호용신이라든지 저 공통보강 내지는 단강망이라고 하죠. 이것도 다 모두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대별해 보면은 요 세 가지로 대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이론이 7, 80%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한 이론을 한 60%의 상을 40%, 50%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거는 학자들마다 다 다양합니다. 다 다양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동양학의 모든 것은 이 상과 수와 리에 해당하는데요. 저의 경우는 이 사주의 상도 중요시 여기고 이 글자마다 수로 전환을 해서 주역회로 바꾸는 방법이 이 상을 수로 바꾸어 가지고 역시 이 주역의 경문을 적용합니다. 이 의지역이요. 이거는 도덕 교과서 그 자체죠. 노노맹자 대학 중용과 같은 반열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 모든 것을 활용해서 이 사주를 해서 통변하고 있습니다. 사주만 보는 게 아니라 사주도 이 세 개를 함께 고려를 하고요. 이 글자의 상도 고려를 하고요. 이 사주 자체를 이 수를 배정해서 주역계로 전환을 시켜서 주역의 상과 주역의 뜻까지 저는 동시적으로 상담에 활용을 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